피디님, 여기 뭐 용달차인데 못 올라오겠네요. 완전히 망했네. 시집은 못 가도 영화는 계속 찍고 살 줄 알았는데. 근데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멘탈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찬실이라는 한 인물이 일과 일상 속에서 겪는 고민을 그려낸 영화 찬실이는 복도 많지입니다. 우선 한 줄 평 먼저 말씀드리자면 혼란스러운 첫걸음과 조금씩 알아나가는 두 번째 걸음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그럼 군말 말고 바로 리뷰 시작해보죠. 찬실이는 복도 많지 심층 리뷰입니다. 저는 원래 영화 프로듀서였는데. 그게 뭐 하는 건데? 저도 이제 잘 모르겠어요. 찬실이는 영화 PD지만 믿고 따르던 감독님이 갑작스럽게 떠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게 혼란스럽고 무작정 돈을 벌자는 생각에 친한 배우 소피의 가사 도우미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피의 불어 선생님과의 짜릿한 감정, 또 가슴 아픈 실직까지 이어지며 40대가 될 동안 일만 하던 찬실이가 일상에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영화 자체는 일상을 그리기 때문에 굉장히 고요한 편입니다. 평생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화를 만드는, 즉 일만 하며 살게 될 줄 알았지만 세상 사는 게 뜻대로 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시골로 내려와 집주인 할머니와 지내게 되는데 오랜만에 일상으로 발을 내딛었지만 사실상 찬실이는 영화 말고는 남는 게 없던 인생이었죠. 잠잘 때 빼고 가만히 있을 줄을 몰랐던 동생 소피의 가사 도우미로 일하면서 그녀의 불어 선생님이자 단편영화 감독 김영씨와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죠. 정이 넘쳐 흐르는 집주인 할머니와 본인을 장구경이라 우기는 비밀스러운 남자까지 등장하며 각 인물 간의 사이에서 보여주는 에피소드로 이어지는 전개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 먼저 각 주요 인물들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할머니는 찬실이가 하는 모든 행동에 크게 반대하지 않으며 곁에 있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그런 존재감을 뽐냅니다. 그리고 현생은 망했다고 생각하는 찬실이를 계속해서 보여주지만 그를 이제라도 배워보려는 할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면 좌절감을 극복하는데 암묵적으로 도움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친한 동생이자 배우인 소피는 배우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관리와 공부를 열심히 하며 청춘을 바치는, 어쩌면 찬실이보다는 덜하지만 비슷한 삶을 사는 중인 소피. 하지만 집안일에는 영 소질이 없었고 마침 빈자리였던 가사 도우미 자리를 찬실이가 맡기로 합니다. 그리고 소피의 불어 선생님이자 단편영화 감독인 김영. 찬실과의 첫 만남부터 묘한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외로움 때문에 끌리게 됩니다. 서로의 잡담도 하고 취향도 얘기하던 도중 찬실이는 장구경이라는 배우가 좋았다고 하자 중간중간마다 얼굴을 보여주지 않던 추운 겨울 속에 러닝과 반바지 남성이 갑작스레 등장하며 본인이 장구경이라고 우깁니다. 하지만 그는 귀신이라고 하고 종종 찬실의 옆에 나타나 미래를 점치듯이 말해주고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민하라는 따끔한 충고를 던져주게 되죠. 정리는 이쯤 해두고 제대로 들어가보죠. PD 생활을 하는 동안의 삶이 떠나가고 실직한 뒤에 또 다른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찬실에게 새롭게 다가온 또 다른 사람들, 그리고 실직 후에 무작정 돈을 벌려하고 무작정 연애를 하려는 등 무언가를 하고 있음에도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각 인물 간의 에피소드는 안과 밖으로 나뉘는데 밖에서는 소피와 김영, 안에서는 할머니와 장구경이 번갈아 가면서 찬실의 행동 변화로 인한 반응과 일상의 자리잡기까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장구경의 진짜 하고픈 것을 찾으라는 충고를 시작으로 삶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긴 하지만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삶은 사실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찬실이는 자신처럼 아무 생각 없이 꿈과 일에 청춘을 바치는 소피에게 비슷한 충고를 해주고 외로운 것을 사랑으로 몰고 가는 등 평소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떠한 감정이 숨쉬게 되는 순간 음악이 흘러나오며 그 순간을 즐기게 되죠. 허나 그 흐름도 중간에 끊기기 바쁘더군요. 그리고 그러한 감정이 느껴지는 순간 자신을 비롯한 모든 것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게 되죠. 결정적으로는 진심으로 사는 게 궁금해지고 지인들이 다같이 찾아와 다같이 전구를 사러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작중에서 찬실이가 존경하는 일본인 감독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의 작품이 삶이라는 부분에서 잘 녹아내렸다는 듯이 표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은
작품성은 좋지만 좀 지루하기도 하고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영화도 그러하죠. 고요하니까 지루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결말에서 딱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왜 영화의 제목은 찬실이는 복도 많지일까요? 영화를 보는 내내 복이 없다는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해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실제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영화의 엔딩곡이 이 긴 문장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찬실이는 복도 많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찬실이는 복도 많지, 뭐 이런 식으로 비꼬듯이 쏘아붙이는 가사와 흥겨운 음악 소리가 진국이었는데, 사실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작중에서 찬실이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인물이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스럽던 그 순간 속에서도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당신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봐요. 같은 상투적인 말도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찬실이는 감성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것을 좋아하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본인도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하지 못하는 인물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김초희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진 게 많고 일이 잘 풀리면 복이 많다고들 하지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만 있어도 복이다 라고 말이죠. 어쩌면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도 복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그 복을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도 상투적인 문장이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말처럼 들리게 되죠. 누군가 밥을 해주고 사랑을 해주고 아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사소한 것들도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복이라는 것.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인이 귀신이며 장구경이라고 하는 인물만 남았네요. 무슨 수호천사 같은 존재처럼 그려지지만 개인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작중에서 찬실이가 한때 장구경의 팬이었다고 말하자 얼굴을 비춰주지 않던 일본의 남성이 장구경으로 나온 것이죠. 수호천사다, 영혼이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찬실이가 직접 만들어낸 상상 속의 존재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물론 찬실이가 장구경 얘기를 해서 그렇게 등장했다는 이유도 타당하지만 그렇게 되면 찬실이 본인을 셀프로 위로해주고 혼자 깨닫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자아성찰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죠. 네, 저는 장구경이 자아성찰을 상징하는 미스테리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실이가 미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등장하기 시작했고 갑작스러운 등장에 생각보다 크게 놀라지도 않는 모습, 그리고 찬실이가 마지막으로 결심을 했을 때 마지막 만남인 걸 생각해보면 말이죠. 영화가 끝나기 직전 비로소 영화 같은 인생이 펼쳐진 찬실이의 모습 다음에 등장하는 영화관 씬에서 기차가 어두웠던 터널을 뚫고 오직 하얀 눈으로 뒤덮인 밝고 화창한 겨울 풍경을 보여주고 장구경은 기립박수를 치며 자리를 뜹니다.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터널의 안과 밖은 찬실이가 겪은 마음속의 변화를 표현한 것이고 기립박수를 치는 장구경은 자신이 원하는 삶 속에 영화도 꼭 껴있어야 한다고 한 것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지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또 다른 영역의 성취감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딩 크레딧에 역설적인 가사의 음악까지 합쳐지며 훌륭한 영화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기도 했고요. 이러한 작품성으로 영화는 장구경과 엔딩을 통해 굳이 보여주는 방식으로 승부하지 않아도 환상이나 공상을 의미하는 판타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각자 삶 속에서의 문제를 역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어쩌면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복이 있다거나 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큰 복을 역설적인 의미로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걸 가슴에 새겨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가장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극장 점유율이 말이 아니지만 뒤늦게라도 꼭 이 영화를 보고 무언가를 느끼셨으면 합니다.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긴 뇌피셜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빠이빠이. 나는 오늘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 대신 애써서 해. 저요. 사는 게 뭔지 진짜 궁금해졌어요.